김창수입니다. 김창수 위스키입니다. 오늘은 위스키 캐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하고 나서 이런 오프라인에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현업에서 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좀 많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영상 좀 만들어 줘라 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캐스크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스키는 어떤 캐스크에서 숙성이 되고 이제 위스키에 캐스크의 정보가 적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각도가 다른데 오늘은 좀 써가면서 할 거예요. 옆에다가 메모장을 켜놓고 좀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요 사진은 제가 스코틀랜드 증류소 놀러 갔을 때 증류소 투어에서 아주 어린애가 위스키 유망주죠. 어린애가 아주 흥미롭게 캐스크를 향을 맡는 거를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냥 띄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메모장을 하나 띄워서 시작을 해볼게요. 메모장이 어딨냐, 여기 있다. 네. 위스키는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일단 스피릿을 만듭니다. 스피릿을 제조 후 그 다음에 이제 오크통에 숙성시킵니다. 오크통에 숙성시키는 게 바로 위스키입니다. 오크통 숙성.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위스키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가 어떻게 보면 오크통 숙성인데 이 오크통 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크통 숙성에서 어떤 오크통에서 어떻게 숙성됐는지에 따라서 위스키의 맛이 결정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크통 숙성을 통해서 위스키의 정보나 위스키의 맛을 좀 유추를 해보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위스키들, 예를 들어서 이런 블렌디드, 조니 워커라든가 이런 위스키에는 캐스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가장 엔트리급 싱글 몰트 요런 거에도 캐스크 정보는 거의 안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다양한 위스키를 접하고 특히 싱글 몰트 위스키 독립병임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한정판 싱글 몰트 위스키를 드시다 보면 캐스크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아는 이런 발베니 같은 거, 이런 발베니 피티드 트리플 캐스크인데 이렇게 캐스크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맥켈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쉐리 오크,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쉐리 오크 캐스크 이런 식으로 캐스크의 정보가 조금씩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정말 복잡한 얘기도 많고 이상한 얘기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기본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크통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오크통은 크게 이제 봐야 될 스펙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이거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보통 EX라고 하죠. 전 머시기 전에 어떤 종류의 술이 숙성되었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용 횟수입니다. 이 통의 사용 횟수. 이게 얼마나 많이 위스키가 숙성이 됐냐. 이 위스키 사용 횟수. 이게 또 중요하죠. 숙성이 얼마나 쓰였냐. 그 다음에 캐스크의 나무의 종류는 무엇인가. 캐스크를 구성하는 나무의 종류는 무엇인가. 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즈. 한 요 정도, 크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렇게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오크통이 하나의 스펙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맛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흔한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짚어 볼게요. 전에 어떤 술이 숙성됐냐.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쇠통에다 씁니다. 그냥 전에 아무것도 숙성되지 않았던 오크통을 만들자마자 거기다가 버번을 위스키를 숙성시키는데 이제 스카치 위스키는 굉장히 다양한 캐스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제일 볼 수 있는 게 이제 쉐리라고 많이 하죠. 쉐리 캐스크.
쉐리 캐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쉐리 와인이라고 하고 그냥 강화 와인이라고 할게요. 강화 와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뭐 쉐리에는 피노가 있고 뭐 아몬티아도, 그리고 뭐 올로로소, 뭐 PX, 뭐 크림 쉐리 뭐 이렇게 많죠. 근데 뭐 쉐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강화 와인이 많이 있죠. 뭐 그래서 뭐 포트도 있고 뭐 마르살라, 만자니아, 뭐 다 다른 나라나 뭐 쉐리는 그 쉐리 와인 지역에서 만드는 거고, 요건 뭐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 숙성된 거죠. 뭐 마데이라라든가 이게 등등 굉장히 많은 캐스크가 쓰입니다.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건 다 강화 와인 종류의 캐스크에서 숙성이 됐다. 그 오크통이 원래 이런 강화 와인 종류가 숙성되던 캐스크를 갖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요즘은 시즈닝처럼 그냥 이런 다양한 강화 와인들을 그냥 바르는 선에서 많이 만들어지지만, 뭐 일단은 그 전에 요런 캐스크, 요런 와인들이 숙성된 것을 썼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사실 이게 가장 많죠. 버번 와인이죠. 버번 와인이란다. 버번 위스키죠. 이 미국 위스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법원은 이제 무조건 새우깡통만 쓴다고 했으니까 다 쓰고 나면 이제 쓸 데가 없죠. 이런 걸 가져와서 스카치 위스키 숙성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버번 배럴이지라고는 하지만 뭐 당연히 뭐 테네시, 잭 다니엘 같은 거 배럴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지금 현재 위스키 숙성에는 이 버번 배럴이 버번 위스키를 전에 숙성시켰던 아메리칸 오크, 요게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외에도 정말 많죠. 그냥 요새는 특히 늘어난 그냥 와인, 뭐 스틸 와인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래서 뭐 레드나 여러분들이 아는 화이트, 뭐 요런 와인들을 숙성시켰던 캐스크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도 뭐 대표적으로 뭐 그냥 스파클링도 많이 와인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기브 와인 같은 거 소텔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말린 와인 아마로네 뭐 이렇게 등등 뭐 요렇게 캐스크들 많이 쓰죠. 근데 이 외에도 요새는 정말 뭐 다양한 실험적인 캐스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캐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맥주 캐스크도 많이 쓰고, 또 뭐 있죠? 뭐 최근에 사이다 같은 시드르 캐스크도 있었고, 일본에는 뭐 사케를 숙성시키는 캐스크도 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이 상상력에 의해서 상상만 하면은 뭐 정말 다양한 캐스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스카치 위스키는 캐스크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뭐든지 다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됐죠. 그래서 뭐 데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데킬라 캐스크도 나오고 있죠. 등등 정말 많은 캐스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에 캐스크에 어떤 술이 담겨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캐스크 기준 뭐 한 500리터짜리 큰 거, 500리터 벗 기준으로 이 전에 있던 숙성,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올로로소라고 할게요. 올로로소 쉐리 와인이 숙성시켰던 캐스크라고 칠게요. 이 와인을 빼죠. 빼면 이 500리터 벗에 뭐 약 5리터에서 10리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빼도 이 와인이 전에 숙성됐던 이 뭐 와인이나 뭐 혹은 뭐 그 전에 뭐 위스키나 뭐 맥주나 이게 5리터에서 10리터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위스키 스피릿을 넣어서 숙성시키면 이게 섞이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가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맛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뭐 특히 뭐 레드와인 캐스크에서 숙성된 전에 레드와인 캐스크에서 숙성된 위스키 같은 경우 보면 색깔이 거의 빨갛죠.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섞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맛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 뭐가 숙성됐는지도 굉장히 크게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횟수입니다. 횟수는 이 캐스크를 얼마나 위스키 숙성시키는데 많이 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라벨에서 많이 본 거, 뭐 가장 많이 본 거는 거의 뭐 리필이겠죠. 근데 처음부터 보면은 뭐 버진 오크라고 하는, 뉴요크라고도 하죠. 새오크. 그러니까 버번 위스키를 만들 때처럼 전에 아무것도 숙성시키지 않았던
세통을 쓰기도 해요. 버번 위스키 말고 다른 스카치나 뭐 다른 위스키들도. 뭐 일본 치치부에서도 버진 뉴요크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필. 요거는 이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스키는 처음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필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이 버진 오크랑 퍼스트 필의 차이가 뭐냐면은 버진 오크는 정말 아무것도 숙성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퍼스트 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쉐리든 버번이든 뭐든 뭔가 다른 종류의 술이 한번 숙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위스키를 처음으로 숙성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퍼스트 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세컨드 필이죠. 세컨드 필까지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컨드 필까지도 굉장히 쌩쌩한 좋은 키스크이기 때문에 세컨드 필도 이렇게 자랑할 만하기 때문에 마케팅 포인트가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뒤로 뭐 3번, 4번 이런 거는 다 리필 캐스크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필 캐스크는 그래서 사실 사용 횟수가 굉장히 많죠. 최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실 리필 캐스크에 세컨드 2번도 들어가지만 보통 크게 3번에서 뭐 많게는 5번 이상 이렇게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리필 캐스크들은 사실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커피 내리는 거나 차 티백 내리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할 때는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진하지만 2번, 3번, 4번, 5번 계속 만약에 우리면은 물이 잘 안 우러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리필 캐스크들은 오크통의 영향을 굉장히 적게 받은 캐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 횟수에 관한 거는 이렇게 뭐 표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이 횟수를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캐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사용 캐스크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5번 이상 써서 수명이 다한 캐스크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 캐스크라고 또 해요. 재생 캐스크라고도 하는데 보통 뭐 리주베네이티드 캐스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되살렸다는 거죠. 뭐 그리고 최근에는 뭐 STR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하죠. 뭐 쉐이브 토스트 뭐 리차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리차드 다시 태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엄밀히만 하면 조금씩 다른데 뭐 수명이 좀 다해서 맛이 좀 빠진 캐스크를 다시 뭐 리주베네이트나 STR은 다시 긁어내고 다시 태운 거고 리차드는 그냥 다시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명이 다한 캐스크를 다시 태워서 쓰는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옛날에 탈리스커 8년 할 때 리주베네이티드 캐스크 뭐 저기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간혹 이제 리주베네이티드 캐스크나 뭐 요새는 뭐 키로만 이런 데서는 STR 캐스크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캐스크가 워낙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지기도 했고 닷슨 캐스크가 좀 아깝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좀 캐스크를 다시 되살려내는 이런 리주베네이티드 캐스크들이 요새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캐스크를 구성하는 이제 나무의 종류입니다. 이 나무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기 지금 제가 4개 뽑은 거는 정말 다 중요한 것들만 뽑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캐스크 나무의 종류는 뭐 사실 지역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품종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역으로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아메리칸 오크. 요거는 뭐 당연히 미국에서 자라는 오크 캐스크입니다. 제가 전에 오크 얘기할 때 뭐 한번 미국 위스키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같은 미국에서 자라는 나무더라도 뭐 정확하게 품종으로 말하면은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제 이게 참나무 학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품종을 말하는 말인데 이 위스키 숙성에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퀘리쿠스 알바입니다. 거의 요거를 많이 쓰고요. 근데 저번에 웨스트랜드 위스키 설명할 때 뭐 퀘리쿠스 가이아나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런 다른 아메리칸 오크도 뭐 쓴다는 거. 근데 대부분 이
캐리쿠스 알바만 주로 위스키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흔히 양대 산맥이죠. 아메리칸 오크랑 유러피안 오크가 있습니다. 이건 뭐 유럽에서 나는 거죠. 유러피안 오크도 종류가 아메리칸 오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뭐 쓰는 품종은 몇 개 없어요. 정해져 있는데 가장 뭐 알려진 캐리쿠스 로버 같은 거 뭐 가장 많이 쓰죠. 이거 캐리쿠스 로버는 유럽 전역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의 특성은 토양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땅이나 뭐 기후에 따라서 같은 품종이라도 좀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무가 갖는 성질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거는 이 캐리쿠스 로버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이거는 뭐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파트라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요 두 가지 품종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뭐 같은 유러피안 오크라도 뭐 조금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스페니쉬 니시 오크라든가 뭐 프렌치 오크, 더 좀 자세히 들어가면 리무쟁 오크, 뭐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도 표시를 해요. 근데 요거는 이 유럽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 지역으로 표시를 한 거고, 이게 캐리쿠스 로버일 수도 있고, 이 캐리쿠스 파트라이, 뭐 요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지역에서 나는 이 지역 특성이 있는 유러피안 오크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의 뭐 이 안에 다 들어가는데, 뭐 그나마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이 미즈나라라는 게 있죠. 미즈나라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면 아시안 오크입니다. 보통 이 아시안 오크라고 하고, 학명으로는 뭐 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몽골리카라는 품종,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몽골리카. 근데 이 몽골리카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뭐 아시아, 동아시아 쪽이나 뭐 이런 전역에 다 퍼져 있는데, 이제 일본 북해도 홋카이도에서 있는, 저번에도 한 병 설명 드린 것 같은데, 크리스 플라, 요 품종을 이제 미즈나라라고 합니다. 요게 미즈나라인데 뭐 이렇게 다른 품종의 이제 오크통도 쓰는데, 나무도 사실 위스키를 보면 캐스크 정보에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따라서 사실 맛이 극명하게 가늡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뭐 캐스크 정보 얘기할 때 뭐 버번, 쉐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뭐가 숙성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 버번이냐 쉐리에 따라서 사실 이 나무를 상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나무에서 오는 맛의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는 게 사실은 여기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고요. 특히 이 아메리칸 오크랑 유러피안 오크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뭐 기후에서 자라는 그런 특성이나 뭐 이런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아메리칸 오크는 좀 바닐라틱한 단맛이 많이 나고, 유러피안 오크는 그냥 이 나무의 탄닌감 같은 게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예 다른 맛을 나타내고요. 근데 요새는 유러피안 오크가 워낙 귀해서 아메리칸 오크가 정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리 캐스크 하는 것도 사실 유러피안 오크보다 아메리칸 오크가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사실 위스키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의 종류까지도 알아야 정확한 위스키 판단이 되고, 사실 이 나무 종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이 사이즈는 표기를 좀 많이 하죠. 사이즈는 비교적 간단하고, 위스키 이 업자들도 크게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 표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즈에 대한 룰은 없어요. 뭐 미국의 아메리칸 뭐 스탠다드 배럴 요거 정도는 정확하게 뭐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캐스크들은 사실 사이즈에 대한 그 정확하게 이 캐스크는 뭐 버슨 몇 리터여야 된다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좀 찾아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이즈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뭐 정보 이런 출처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인데, 대략적으로 좀 많이 쓰던 사이즈들을 뭐 저기 위스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가장 먼저 이제 옥타브 같은 거,
옥타브 정 같은 거 많이 보죠. 옥타브 시리즈, 옥타브 캐스크에서 이제 피니시한 덩컨 테일러인가요? 거기 시리즈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옥타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쓰이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50리터 정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 사이에 뭐 스프링뱅크에서 나온 런들레 킨더킨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 또한 뭐 75, 뭐 90 이 정도인데 잘 안 쓰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쿼터 캐스크입니다. 이거는 뭐 라프로익에서 쿼터 캐스크 시리즈로 굉장히 대히트를 쳤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쿼터 캐스크에 대한 여러분들 그 의견도 되게 분분해요. 누구는 50이다, 누구는 125리터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뭐 라프로익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다 125리터입니다. 이거는 버세 쿼터라는 의미로 쿼터 캐스크를 125인데, 근데 내가 50리터 캐스크를 배럴의 쿼터라고 그냥 해서 나는 50리터를 쿼터 캐스크라고 할 수 있어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룰이 없기 때문에 뭐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쿼터 캐스크라고 하면은 125리터 정도의 버스의 4분의 1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 쿼터 캐스크, 이런 작은 캐스크들을 다르게 일컫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제 트레디셔널 캐스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 트레디셔널 캐스크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이 사이즈 작은 캐스크를 트레디셔널 캐스크라고도 하고, 전통적으로 버번이나 쉐리 와인을 숙성시켰던 캐스크를 또 트레디셔널 캐스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사이즈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 트레디셔널 캐스크를 작은 캐스크라고 하냐면, 옛날엔 뭐 과거에 뭐 하이랜드랑 이 로우랜드 간에 그러니까 하이랜드 위스키를 로우랜드 밑으로는 이제 팔 수는 없었어요. 하이랜드 밑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밀주업자들이 성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몰래 뭐 노새나 말에 실어가지고 혹은 뭐 사람이 들고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이랜드로 몰래 산길을 따라서 위스키를 이제 밀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운반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캐스크를 만들어서 좀 썼습니다. 당연히 큰 거는 뭐 들키기도 쉽고 운반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런 작은 캐스크에 담아서 운반하던 옛날 시절을 가리켜서,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디셔널 캐스크를, 이런 작은 캐스크를 부르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배럴이 있죠. 배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카 스탠다드 배럴이라고 해가지고 사이즈를 정확하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 200리터 정도 이 사이즈 정해져 있고, 이거 배럴은 그냥 이건 정해져 있어요. 배럴은 기계로도 찍어낼 수 있는데, 이 스타브, 이 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이 스타브를 그 정확하게 이 배럴에 조립이 가능하게 이 기계에 딱 넣으면은 쫙 이 스타브가 나올 정도로, 요거는 뭐 사이즈부터 해서 다 정해져 있어요. 생산 과정까지. 그래서 배럴은 굉장히 이 배럴만큼은 사이즈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버번 위스키를 이제 숙성시키고 썼던 거로 이제 스카치로 많이 보내죠. 그래서 이 버번 배럴까지는 이제 소형 사이즈라고 보통 하고요. 그 뒤로는 좀 대형 사이즈로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와인을 숙성시켰던 거에 거 캐스크를 많이 쓴 바리크가 있죠. 바리크가 요것도 뭐 사이즈가 뭐 여러 어떤 사이트마다 다 다른데 대략 225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리크는 대체로 와인 캐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인 캐스크에는 이렇게 바리크 말이 많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그스헤드입니다. 호그스헤드도 사이즈가 굉장히 뭐 제 멋대로요. 만드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대충 근데 225에서 한 250리터라는 건데, 호그스헤드는 배럴의 재조립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배럴 4, 5개의 분량을 쪼갭니다. 네. 그래가지고 호그스헤드를 한 서너 개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럴은 옛날에 이제, 아니 호그스헤드는 옛날에 이제 버번 배럴을 수입을 했을 때 뭐 물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 쪼개서 이제 보냈었죠. 그런데 이제 조립을 할 때 약간 이거를 조금 안 맞지만은 그래도 살짝 이 지름을 크게 해서 조립을 하면은 한 뭐 25리터에서 50리터 큰 사이즈의 배럴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배럴보다는 거의 한 20, 30, 뭐 최대 50리터까지 더 숙성할 수 있는데,
이 지름으로 따지면 배럴이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배럴보다 몇 센치 정도 이렇게 큰 정도라서 배럴이 차지하는 공간과 숙성 공간과 호그스헤드가 차지하는 공간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예, 근데 더 많은 양을 넣어서 숙성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카치 위스키 업자들은 호그스헤드를 굉장히 선호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럴 5개 쪼개가지고 호그스헤드를 4개를 만들 수 있는데 배럴 5개보다 공간을 훨씬 적게 차지해요. 마치 배럴 4개랑 별 차이 없는 공간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그스헤드를 좀 선호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호그스헤드가 거의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큰 사이즈로 넘어가요. 이제 벗이죠. 버트 하는데 요게 이제 500리터고요. 주로 쉐리 와인 같은 거 숙성시킬 때 많이 쓰죠. 근데 형태는 다르지만 대충 펀천도 있죠. 펀천. 근데 펀천도 조금 쓰는 게 달라요. 펀천은 대충 보통은 500인데 저기 아메리칸 펀천 같은 경우는 또 350리터기도 하고 아주 고무줄입니다. 600리터 펀천도 있고 아주 고무줄인데 대체로 이 펀천도 500리터짜리 대형 사이즈인 경우가 많다는 거. 근데 벗이랑 펀천의 차이는 좀 형태 차이에요. 벗은 좀 긴 형태고 펀천은 좀 뚱뚱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더 큰 파이프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표기에는 잘 볼 수는 없지만은 대략 어차피 스코틀랜드에서는 무조건 700리터 이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캐스크들이 700리터 이하라는 거, 500리터에서 700리터 사이즈의 대형 캐스크들이 있죠. 근데 대체로 500리터 캐스크를 대형 사이즈에서는 많이 쓰고요. 이 사이즈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 이 사이즈에 따라서 숙성되는 영향, 숙성되는 그 진행 속도와 오크의 영향이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캐스크가 작은 캐스크에서 숙성시키면 숙성시킬수록 증발도 많고 오크통과 상호작용으로 받는 이런 영향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숙성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요새 호그스헤드를 선호하는 이유도 이제 벗이나 펀천 같은 대형 사이즈 캐스크보다는 숙성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요새는 빨리빨리 팔고 싶기 때문에 맛을 빼서 이런 호그스헤드나 작은 사이즈의 캐스크들을 점점 선호를 하고 있죠. 특히 신생증류소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제품화를 시키고 싶기 때문에 옥타브나 쿼터 캐스크 같은 작은 사이즈의 캐스크들도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은 글렌파클라스라는 증류소가 있습니다. 글렌파클라스 증류소는 거의 다 대형 사이즈 캐스크만 써요. 대형 사이즈 캐스크만 써요. 벗이나 이런 펀천이나.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증발량이 가장 적습니다. 거의 1% 미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숙성감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렌파클라스 21년을 마셔보면 한 15년? 12년? 다른데 이 정도 숙성 느낌밖에 안 와요. 네, 왜냐면 이 큰 캐스크만 쓰기 때문에 증발도 느리고 숙성도 느리고 오크통이랑 영양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렌파클라스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큰 캐스크만 쓰는 데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충 4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전에 어떤 술이 숙성됐는지랑 사용 횟수, 그리고 캐스크를 구성하는 나무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자, 라벨 읽는 법을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싱글 캐스크 위스키 같은 경우 보면 가장 좀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호그스헤드라고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이건 가장 정보를 안 준 거예요. 가장 무성의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호그스헤드라고 하면은 이 4가지 정보 중에 이 4가지 호그스헤드, 만약에 어떤 위스키에 호그스헤드만 써 있어.
그럼 네 가지 정보 중에 하나만 준 거예요. 사이즈에 대한 정보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을 썼고, 뭐 전에 뭐가 숙성됐고, 뭐 이런 어떤 나무고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먹고 판단하거나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뭐 똑같죠. 좋은 거라면 말했다. 좋은 정보라면 말했겠죠. 뭐 퍼스트필이거나 뭐 유로피안 오크거나 뭐 전에 뭐 체리를 시즈닝했다거나 그러면 말했겠죠. 근데 나머지 정보는 굳이 좋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즈 정보는 뭐 똑같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거는 그래서 대충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호구스에 있으면 아메리칸 오크에 뭐 대충 재사용을 최소 서너 번 이상 했고 전에 뭔가 숙성이 안 됐죠. 멀어진 거죠. 전에 숙성이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세네 번 썼으니까 뭐 전에 위스키 같은 거 서너 번 넣었다 뺐다 했겠죠. 요런 캐스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정보를 적게 준 거고, 그럼 조금 더 심화로 가볼게요. 어떤 거가 좋을까? 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리필 쉐리 호그스 헤드죠. 얘도 뭐 정보는 줬지만 뭐 그다지 좋은 정보는 아니에요. 이 캐스크가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법적인 그게 없습니다. 이 표기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리필 호그스, 쉐리 호그스 헤드라는 경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정보는 뭐 두 가지 줬죠. 두 가지. 세 가지 줬네요. 세 가지. 사용 횟수, 여러 가지 많이 쓴 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체리 와인이 숙성됐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호그스 헤드라는 요 세 가지 정보를 줬는데, 이 체리 부분이 문제예요. 이 체리가 떻게 숙성됐을지 몰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응? 뭐 예를 들어서 체리 숙성은 옛날에 시켰던 호그스 헤드인데 그 뒤에 리필이니까 서너 번, 뭐 두세 번 써서 지금은 사실 체리 캐스크의 뉘앙스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캐스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위에 이 호그스 헤드랑 정보 줬던 이 호그스 헤드랑 크게 다를 정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냐? 네. 요렇게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네. 퍼스트필, 버번, 호그스헤드 이렇게 써 있죠. 요거는 뭐 정보를 다 준 거예요. 다 줄만 하죠? 좋은 것만 썼으니까. 그래서 퍼스트필, 버번, 호그스헤드 요거는 뭐 다 줬죠. 정말 한 번밖에 안 썼고 버번이고 그러면 당연히 아메리칸 오크일 거고 사이즈는 호그스헤드 이렇게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이제 규칙을 알겠죠. 좋은 정보는 준다. 좋은 정보는 알려준다. 네, 그래서 대체로 이 가려진 정보들은 다 숨기고 싶기 때문에 정보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대충 캐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짧게 하려고 하는데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캐스크에 대한 정보는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고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내부의 토스팅 정도라든가 뭐 이런 걸로 차이도 있긴 한데 이런 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스크 정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냥 체리 호그스 헤드, 뭐 체리 벗 하면은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숙성되고 얼마나 전에 숙성되고를 전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정보로만 보고 판단을 하시고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위스키를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이제 이 캐스크에 대한 스펙이 굉장히 중요한 위스키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위스키를 고르실 때 혹은 판단하실 때
이제 캐스크의 정보를 자세히 보면 좋은 위스키 만날 확률이 높다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끝입니다. 끝. 감사합니다.